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참 입에 박혔는데요. 아주 사하라 사막 같은 후원의 수준, 그리고 시청 악플러 간섭충들의 대거 습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한 아픔을 겪은 유신쇼입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되는 유신쇼 전화 배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배틀은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뉴스 브리핑,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그리고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 뉴스 전락에 앉혀보는 인간들을 위해서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시청자 배틀, 시청자와 다양한 의견을 가장 고급지게 얘기할 수 있는 고품격 시청자 토크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바보가 돼서 사람들을 웃겨줄 수 있다면 만족한다. 바보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개념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자TV 유신쇼 컨텐츠를 보실 분들은 무료 합니다. 영상은 유튜브와 M군에서 유신쇼를 검색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는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1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 소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놓치면 등심.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를 받는 곳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쓰레기 양아치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송이 있으면 캡처를 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SAJATV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잡스럽고 천박한 BJ들의 행각 아낌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신쇼 재밌다. 너 유신쇼 팬이야? 유신하고 채팅하고 싶다. 너 몰라? 단톡방 있잖아. 유신쇼 단톡방. TALK 톡.뉴커.인 여기로 접속하면 24시간 유신과 나불나불 할 수가 있다고. 고마워. TALK 톡.뉴커.인 8월 27일 태어나서 처음 홍대 놀이터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MC 먹돌. 그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8월 26 8월 27일 8월 27일 외로운 MC 먹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8월 27일 홍대 놀이터에서 바보스 공개 촬영이 있습니다. 짠돌이는 자격증 공부한다고 내빼고, 복돌은 레슬링 한다고 내빼고, 코뽐님은 시골 가야 된다고 못 오고, 외로움에 홍대 놀이터에서 흐느끼고 있을 MC 먹돌님과 유신을 만나러 갑시다. 이 캠페인은 마지막 바보스 공개 촬영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코봉이 협찬입니다. 코봉입니다. 그네 형님 외롭습니다. 유신쇼 전화 배틀 일부 뉴스 브리핑.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27일 홍대 놀이터에서 오후 2시 이후부터 계속 바보스 촬영이 홍대에 있으니까요. 방구석에서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냄새 맡지 마시고 야동 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뼈 삭아서요. 홍대에 나갑시다. 정말 홍대에서 젊음의 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홍대에서 유신과 MC 먹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와서 밥 사달라, 뭐 좀 사달라고 이렇게 졸라대시면은 먹돌님이 뿅망치로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어제 엊그제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무청과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뉴스 커뮤니티에 어제 기사가 업데이트됐는데요. 최군 완치됐나? 약 없이 살 수 없다던 최군 여성들과 아찔한 음주 방송. 자, 그래서 이제 요 방송이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아마 방송이 있었나? 21일이죠. 8월 21일 날 방송이 있었는지 오유와 일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과 현역병 입영 대상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개그맨 최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1일 여성 게스트 2명과 함께 진행한 아프리카TV 술 먹방에서 지나치게 노골적인 스킨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의 Best of Best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현역 못 간다는 최군의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최군 술 먹방 캡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온 뒤에 이러한 사실이 일간 베스트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로 공유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을 쓴 유저는 지난 4월 5일 OSEN과 인터뷰에서 약 없이 살 수 없다던 최군이 이러한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병무청 3급 현역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내서 무효화시켰다가 결국에는 병무청이 항소해서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재판 와중에 약 없이 살 수 없다고 기사 내신 분이 술을 드시면서 저런 행동을 방송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할 때 19금 체크를 했던 해당 동영상은 현재 최근 유튜브 채널에 19세 체크가 없이 풀버전으로 올라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청이 가능하다. 저렇게 술도 잘 마시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현역으로 군대 가기가 어렵다니 한숨이 나온다. 여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행동하니 의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것 같다며 병무청을 응원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이제 사진 몇 장이 오유회하고 일베에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게스트가 2명이었는데 이제 뭐 좀 뭐 껴안거나 스킨십을 하는데
이제 노골적인 장면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사자는 이제 이런 비난이 있자 그거에 대해서 오해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제 방송에서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 모텔에서 가운을 입고 이제 스텝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저 얘기를 한 몇 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뭐 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당당하면 내 이름을 얘기도 될 텐데 좀 이제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멘트만 들으면 내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입장이 바뀐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안티가 있지만 근데 뉘앙스가 계속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자식 낳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불쾌하죠. 그걸 뭐 그냥 통화나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호 입장이 있으니 근데 공개적으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좋은 말 해준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답은 하나입니다. 저도 한때 아꼈고 많이 좀 챙겼던 동생인데 제발 좀 군대 가자. 군대 가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민심을 얻었으면 하는 그거 아니면 꼬투리 잡힐 게 없어요. 그 뭐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여자 게스트 술 먹방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술 먹으면 좀 취하면 좀 그 도가 지나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겠지만은 군대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유신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온 군대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그래서 충분히 꼬박꼬박 약을 먹으면서 자제하면서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군대에도 병원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이제 말끔하게 더 이상의 이 지루한 법적 공방과 인터넷의 그 논란과 이런 것들을 마칠 것은 지금이라도 시청자들 아이구야 히히릿 로스팅님 팝콘 3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네. 로스팅님 팝콘 300개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하트가 시청자 수는 어제에 비해서 적은데 팝콘의 그 쏴 주시는 그 속도는 어제보다는 좀 첫 끝발이 또 개끝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진심으로 전 얘기 나중에 뭐 소주를 마셔도 되고 나는 얼마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저는 모든 걸 비워놓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알고 지냈고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 방송 능력이나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 군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최군이 싫어서 최군이 미워서 병무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수집하고 내가 봐왔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손바닥 TV와 아프리카 TV에서 2번이나 거짓말했을 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능력 있는 열심히 노력하는 BJ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더라도 당연히 덮어주고 싶겠죠. 근데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현역 입영 대상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그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이 국방은 엄청나게 센 겁니다. 유승준이나 MC몽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어떻게든 빼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국방부나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상당히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부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남북한 관계가 좋다거나 평화 모드라든가 그런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인구는 줄고 젊은 층이 없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군대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준공인 연예인들이나 인기 BJ들은 모범적으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더 부족하고 더 어려운, 더 힘든 저처럼 체력이 그지 깽깽이 양아치 앞제비 같은 사람도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편하게 좀 가려고 의경 지원했는데 제일 빡센 기동대로 갔습니다. 경기 지방청 경기 지방 경찰청의 직속으로 제일 빡센 데로 가가지고 졸라게 쳐맞고 가스 맞고 두들겨 맞고 매일 쳐맞으면서 잠자고. 그래도 군대 간 거 후회 안 해요. 그래도 군대 간 거 후회 안 하고 저희 둘째 형도 현역으로 가가지고 몸도 졸라 약해요. 근데 끌려갔어요 군대로. 그래서 최전방에 가가지고 훈련하다가 무릎 연골 다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 쓰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거기서 연골이 다 나갔어요. 근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협박을 합니다. 군에서. 너 이거 나중에라도 뭐 보상하거나 뭐 이거 유광 이거 안 하는 거를 약속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계속 여기서 병원에만 살아야 된다.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협박질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군 얘기만 나오면 아주 혀가 낼름낼름 나중에 그냥 할 정도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난 놀랬어요. 내가 군대를 갔을 때는 했는데도 그 일각에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일 빡센 데는 전라도에서 백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남이나 부산에서 백없는 사람들이 빡센 데로 간다라는 말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배정이 됐고요. 경찰 백이 있는 친구는 전주 경찰서로 가버리고 저는 제가 시험을 더 잘 봤거든요. 제가 시험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가지고 평점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안해서 울더라고요. 남자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내가 잘 보고 생활도 잘했는데 자기가 백이 있으니까 자기는 경찰서로 가고 저는 제일 빡센 데로 가게 생겼으니까 제일 절친이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고향이 이제 근처니까 그 태어난 고향이 비슷한 곳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대 문제 빨리 마무리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도 있고 왜 그 돈을 다 소송비에 쓰고 왜 그걸 고소하고 자기 그 애청자였던 사람들 시청자를 고소하고 기자를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낭비하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깔끔하게 건강하게 그 병무청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좀 하고 좀 정비를 해서 그럼 병무청에서도 배려를 해줄 거 아닙니까? 가서도 약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제대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싸이나 논란이 됐던 뭐 예전에 뭐 병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송승헌, 장혁 다 내 친구들이네. 아유 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용띠가. 아무튼 그 장혁이나 송승헌이나 뭐 매니저가 그랬다는데 아무튼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였고.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다음에 딱 군입 때까지 딱 자기 관리 잘하고 방송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분명히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 모텔에서 가운 입고 저를 위해서 10분 이내로 얘기했던 최군에게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달이 되시면 내가 방송에서 좀 이렇게 딱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해주세요. 난 진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군 무명일 때 저희 12주년 특집 10,000명이 그때 10,000명은 지금의 10,000명이 아니에요. 모바일이 없을 때니까. 그때 내가 초대를 했어요. 무명인데도 맨날 저희 방 와가지고 팝콘 별풍선 1개 쏘면서 유시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그때부터 참 열정적인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친분이 없는데도 12주년 때 초대까지 했어요. 다른 많은 BJ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를 믿어줬던 애청자한테 사과하고 몸 관리해서 입대하면 나는 민심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전에는 이제 구글 코리아 유튜브 그 홍보 대행사 차장님한테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구글 유튜브가 최근에 저희 바보엔터 그
MC 먹돌림이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미션에 걸려가지고 바다 입수하던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며칠 만에, 그러니까 제가 검진 받았던 8월 11일 날 벌써 2주째 되죠. 2주가 됐어요. 8월 11일 날 그 MC 먹돌림의 입수 장면을 올렸는데 며칠 만에 누가 신고를 했겠죠, 악의적으로. 그거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검진하고 와서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뚝뚝이까지 놀러 와가지고 이제 뭐 처리할 게 있어서 왔는데 방송을 딱 켰는데 그게 다 뜬 거예요. 삭제 영상. 그러면서 뉴커의 스트리밍이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사유가 뭔가 봤더니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저희가 이제 보도 영상, 저작권법에 위반이 없는 보도 영상 3, 4분짜리를 2개 올렸는데 하나는 까루가 짐 캐리에게 장비 건드렸다고 쌍욕하고 막말하는 영상, 하나는 철구 방송에 난닝구가 나와가지고 5.18 폭동 아이가라는 막말하는 영상, 이 2개를 기사를 쓰고 보도 영상으로 올렸는데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들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조차 안 하고 구글 코리아에서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아프리카 TV가 MCN이니까 계약했으니까 자기들끼리 협력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의 제기를 했죠.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시사 보도에 대해서는 3, 4분짜리 그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도 구글 코리아 유튜브 자체에도 정책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시사 보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3주 만에 풀렸습니다. 3주 동안 뉴커 채널에서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 2개가 내려감으로써 엄청난 우리는 업무 방해를 받았죠. 근데 그 허위 신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신고를 한 아프리카 TV와 구글 코리아 유튜브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메일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출연자를 섭외해가지고 벌칙으로 입수하는 영상을 무슨 혐오나 이런 거 유튜브 가면은요 별의별 끔찍한 영상 다 있습니다. 그 영상도 그렇게 삭제는 안 해요 함부로.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이래요. 그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본인 동의하에 출연자들끼리 멤버들끼리 촬영을 한 건데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이래요. 내가 왕따 된 느낌이었어요. 구글 코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유튜브 홍보 대행사 차장님한테 연락했더니 연락을 해도 답변을 안 해요. 해가지고 오죽답답하면 그 구글 코리아의 부장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드리다 홍보나 이런 거 담당.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답변이 없어요. 오늘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바쁠 수 있겠죠. 구글 코리아 부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다른 기자분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기 이제 상무님 연락처도 받았는데 밑에 안 거치고 또 바로 상무님한테 연락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장님하고 메시지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언론사와 그 채널 그 유튜버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새우 젓처럼 본다는 얘기죠. 유튜브가 찬양하고 유튜브가 좋아하는 애들은 대형 MCN, 아프리카 TV처럼 큰 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다 봐주고 그 채널에 가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성들이 패드립이 만연합니다. 그런데도 제재 안 해요.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나 다른 MCN은 왜냐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상의를 하겠죠. 그런데 힘없고 백없는 작은 언론사나 이거 뭐 뉴스 커뮤니티가 언론사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하고 얘기를 취하다가 안 되면 전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때도 열받았지만 절대로 못 참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왕따 집단 따돌림 영상이냐. 상식이 되는 제재를 해야지. 그리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그 민사를 피해 이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 허위 신고한 인간 반드시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유튜브에 가입한 사람이지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징적이라도 그 신고한 사람을 잡을 겁니다. 무고는 안 돼요. 무고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이런 쪽에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해서 하는 게 무고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일반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겁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약속할게. 인증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쪽 입장을 구글 코리아를 들어보느라고
그래서 당연히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3주 동안 지금 2주 넘게 지금 실시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뉴커에서. 지금 사자TV COM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신고한 사람 상징적으로라도 고소를 할 거고 못 잡더라도 어차피 그쪽에서 신고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끝까지 잡을 겁니다. 잡는다. 너 보고 있냐? 못 잡을 것 같지? 잡히지 마라. 알았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바로 고소각이기 때문에 다음 뉴스는 그 아프리카 TV의 유명 시사 방송 진행자가 또 오해영이 아니라 또 공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예전에 클린 UCC가 그 고발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몰랐나 봐요. 아무튼 그 아프리카 TV의 유명 시사 방송 진행자가 또 공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 이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죠. 오늘 0시가 지났으니까 어제 목요일 날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방송으로 유명한 모 BJ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8월 25일 해당 BJ는 자신이 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개인 방송에서 공개하고 해당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시청자들에게 호소했다. 뉴커 기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클린 UCC는 해당 BJ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해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 신분으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한데 새누리당을 비방하고 더민주당을 옹호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고발한 것이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클린 UCC는 해당 BJ는 과거 자신이 공선법으로 처벌받은 것이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한 클린 UCC는 해당 BJ는 과거 자신이 공선법으로 처벌받은 것이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BJ는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 200만 후보를 비방했고 이 후보 측 선거 담당자에게 고발당한 것이었다. 과거 도봉구 구청장 선거에서 200만 후보가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공판검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허위인지 사실인지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해당 BJ의 해당 혐의가 제외된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혐의가 제외된 거예요. 제가 그때 항소심 판결할 때 있었는데 검사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놀란 게 지금 이시우 재판도 걱정이 되는 게 항소심 검사가 이렇게 무기력한지. 우리나라가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구분돼 있거든요. 있는데 이 공판검사가 이 BJ 공선법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200만 후보가 이동진 지금 구청장이거든요. 도봉구. 바지를 찢었냐 안 찢었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입증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예 판결문을 열고 때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걸 소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판사가 직권이라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재판을 다 보는데 적극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자료 제출하고 막 그러는데 시민단체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혐의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후보 측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바지를 찢었냐 안 찢었냐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니까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아예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검찰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거죠. 예, 혐의에서. 참 황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2년 4.11 총선에서 그 200만 이제 후보가 나왔을 때 야권 이제 단일화 과정이었는데 나왔을 때 그 전에 그 도봉 구청장 선거에 나왔었어요. 지방선거에 200만 후보가 그때 이제 지금의 이동진 후보랑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바지를 그때도 논란이 안 됐던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한 건데 항소심 공판검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야. 근데 피고 쪽에서는 1심에 없었던 증인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빈틈이 다 보이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바지를 찢었다 안 찢어졌다 허위사실 유포는 검사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죄다 아니다 이런 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바지를 찢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줬어요. 근데 항소심은 뭐냐면 아니 이거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다른 판결을 해버린 거죠. 검사가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증인들이 나오고. 근데 허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항소심 검사가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참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그래서 그 고발하신 분이랑 아주 화가 났죠. 저는 이제 취재하러 갔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200만 후보에 대한 비방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어 유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사방송 진행자가 전 조심하고 지금 사실만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사방송 진행자가 자기는 사실을 얘기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그 비판했다고 유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지를 찢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돼 버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거 바지를 찢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찢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1심하고 달리. 1심에서는 바지를 찢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유죄를 줬는데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해서 이거를 확실히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혐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무죄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혐의가 빠져버렸으니까. 1심에서는 그걸 유죄로 봤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비방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비방은 유죄로 인정됐고 제가 판결문을 1심, 2심, 대법원까지 판결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당시 해당 시사방송 BJ는 200만 후보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경쟁했던 인재근 의원을 지지했었고 선거운동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무리 저도 이명박 싫어하고 박근혜 정부 싫어하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만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 바지를 찢었다 부분. 근데 그 바지를 찢었냐 안 찢었냐가 입증이 안 됐어요. 검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후보가 바지를 찢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심에서는 200만 후보가 이동진 당시 그 후보자의 바지를 찍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유죄를 줬는데 2심에서는 판사가 색다른 판단해가지고 검사가 이 바지를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를 명확하게 검증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줘버린 거예요. 판단이 안 된다, 안 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 비방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유죄가 된 겁니다. 그게 유죄가 남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 바지 사건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게 산 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돼서 징역형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 이제 바지 찢어진 게 빠지면서 자 마치 자기가 그리고 말했잖아요. 민주당의 그 시사방송 진행자는 민주당의 그 고 김근태 의원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그때 당시에 후보자죠.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지역구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거야. 남편이 죽은 지역구를 아내가 이제 그 아내가 나온 거죠. 이것도 참 사례가 많지 않아요. 나왔는데 이제 다른 야당에서 후보가 200만 후보가 나왔는데 200만 후보가 인지도가 있어요. 뭐냐면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맡았던 분이에요. 수석이면 거의 장관급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 이 방송을 또 트집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절대로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탄압도 아니고요. 저 이명박 정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예, 4대강부터 비판한 거 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이명박 정부 탄압 아닙니다. 네, 저도 종교를 믿고 저희 누나가 수녀님이시지만 저희 다 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절대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없습니다. 이거는 야당 후보들끼리 연결된 겁니다.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재근 그 김근태 의원의 그 부인인 인재근 후보 측의 그 인재근 후보를 지지를 하고 나중에 선거운동까지 합니다. 그 자료가 유튜브에 다 있어요. 예, 노란색 옷 입고 그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고 선거운동한 후보의 경쟁 야권 단일화 후보를 비방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소송 중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시민단체 클린 UCC 관계자는 웃으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쪽도 아니고 추미애 의원 쪽도 아니다. 그 8월 20일 해당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 고발인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뭐 그걸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또 꼬투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이번에 또 그 고발을 한 클린 UCC 그 대표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도 반복되지만 잘못도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공선법으로 그 고발된 이유는 2014년 4월 11일 총선에서 상대방 200만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해서 징역이 나왔어요. 징역형이 나오고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았는데 이 현행 선거법상 그 공선법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박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길어요. 기간이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그 박탈된 그 선거범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공선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시사방송 진행자는 자기는 그냥 뭐 선거운동 한 거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단은 새누리당만 엄청나게 엄청나게 까잖아요. 새누리당만. 일단 박근혜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엄청나게 까고 더민주는 옹호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 방송을 할 때는 특정 정당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그 입장으로서 할 수 있어요. 왜냐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거 운동은 다른 의미죠. 선거 기간에는 어떤 정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어떤 정당을 이렇게 옹호할 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 뭐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 뭐 몇 석을 차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실상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지지하지 않아도 이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 유명 시사 방송 BJ의 그 공선법의 주 다퉈볼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 운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하겠죠. 이미 이제 또 과거에 집행유예는 뭐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도 얼마 안 지나서 또 위반을 한다면 이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하는데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방송에 따르면 저는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처음 담당한 형사가 뭐 각하 처리를 했는데 뭐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각하를 했는데 다시 검찰에서 내려왔다. 근데 그럴 기간이 없거든요. 지금 시간상 왜 저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만약 그러니까 그 뭐 검찰에 이송을 하면 그 고발자한테 오게 돼 있어요. 시민단체로 그 이제 검찰로 뭐 무슨 의견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경찰서에. 그냥 뭐 수사가 연장되었습니다. 뭐 이렇게만 시민단체에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이제 앞으로 꼭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공선법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대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아무튼 이 공선법 부분은 저희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취재해서 앞으로도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2분이야? 이런 쭈꾸미 같은. 자 벌써 시간이 자 그리고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사건은 제가 지금 계속 그 다른 것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일단 내일 반드시 그 탄원서 제출하신 분 있나요? 자, 탄원서 제출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들이 제 역할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유독 항소심이 심하더라고 1심보다 공판 검사가. 그 우리나라가 그 검찰청이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기소 검사 따로 공판 검사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는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막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검사가 막 따져 묻고 막 그러는데 그냥 거의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제목이면은 뭐 더 세게 나올 거라고 믿지만 그냥 형식적인 만약에 이게 항소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칼라로 여러분도 서둘러 가지고 늦어도 8월 내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9월 8일 날 제가 표를 끊었습니다. 후원도 지금 요즘 후달리고 있는데 판푸가님 또 삐져가지고 지금 8월 9일 날 비산동 콧물림 팝콘 2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표를 끊어놨고요. KTX로 똑같이 날밤 새고 9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45분이기 때문에 일찍 가서 또 이제 지하철 타고 움직이려고요. 지하철 타고 가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그날은 선거예요. 금방 끝나요. 선거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고향으로 가서 근데 거기까지 와서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바로 오기에는 아깝잖아요. 돈이. KTX 비용이 뭐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캠푸스님이 뭐 다음에는 뭐 광주에서 좀 놀자 그러는데 아직 계획을 말만 그냥 하신 것 같아서 말씀만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표를 이렇게 끊어놨고요. 뭐 정읍 가는 표야 뭐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날 가서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욕심이겠죠. 재정도 어려운데 아무튼 9월 8일 오전 9시 45분 광주 고등법원
취재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표 다 끊어놨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빨리빨리 빠르면 내일 오늘까지 금요일까지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하여튼 이번 달 안에 빨리 빠른 등기로 탄원서를 써서 이슈가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반성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방심위에서 이제 BJ 긴급 이용 해지 신청 저희가 1호로 한 거 철구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다시 또 확인을 꼬박꼬박 할 겁니다. 지금 지코랑 뭐 남순이랑 뭐 많은 BJ들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대비할 게 있고 또 처리할 게 있어서 참 이 작은 회사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뭐 시사 쪽으로는 뭐 길게 할 건 없고, 자, 저 키워드가 콜레라. 우리가 이제 콜레라는 이제 돼지 콜레라만 얘기하고 있는데 회 먹다가 콜레라를 걸렸다고 하면서 사실 콜레라가 더럽게 사는 데서 걸리는 거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막 똥물 먹고 막 아프리카나 무슨 뭐 남미나 동남아나 이런 못 사는 동네에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들을 먹었을 때 걸리는 건데 얼마나 거지같이 위성이 됐으면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모든 걸 후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예전에 그 민주당 정권 10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10년은 지옥에서의 10년. 그러니까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은 지옥에 없던 병이 살아나고 정말 뭐 메르스 다른 나라에선 피해도 없어요. 메르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저기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환자 나왔다가 다 치료되고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은폐하려고 삼성병원 보호하려고. 그다가 또 뭐예요? 미군이 허락도 없이 탄저균하고 패스트균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실험했는데 찍소리도 못해요. 다음에 알려줄게. 이런 박근혜 정부의 그냥 이 거지 같은 이런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게 거의 쩔쩔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특사를 보내가지고 미국에 우리는 뼛속부터 친미 친일이니까 걱정을 마시라. 지금 미국이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노무현 때는 골치 아팠거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무슨 햇볕 정책이네 뭐 정상회담 안에 계속 교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골치가 아파서 그러면 돈 안 되거든. 기부미도 달러 안 돼요. 한반도가 막 반목하고 싸우고 지랄 연병 차차차하고 그래야 주둔비 땡겨받고 저기 MD에 1인 사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기 판매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는 거야, 짭짤한 게 미국에서. 근데 이명박 당선되자마자 특사 보내가지고 저희는 뼛속부터 친미 친일입니다 하니까 원더풀 명박 골프차 운전해 이 기사 운전해.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골프차 운전했다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와 우리가 이렇게 절친하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 부족한 짓은. 그래놓고는 내가 운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의 운전사 정도가 되는 거죠. 정말 치욕적인. 다음 키워드. 자, 이탈리아에서 그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강진이 일어나고 땡벌 부른 가수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대비 하나도 안 돼 있죠. 자, 우리나라 왜 테러리스트가 안 올까요? 걔네들도 목숨이 위험해. 무슨 후진국에서 나오는 콜레라 나오지, 사람도 안 죽는 메르스로 사람이 막 엄청나게 죽지, 여객선이 가라앉아가지고 300명이 죽었는데 진상조사도 안 하지.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인지. 아니 수학여행 가고 막 가는데 여객선이 침몰해 가지는데 300명이 살려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 살려주고 그냥 죽었는데 진상조사 안 해. 메르스 충분히 다 치료제가 없어도 잘 관리하고 방역하면 충분히 안 죽고 할 수 있는데 다 유포시켜 가지고 다 죽였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도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 한국에 오기가. 그 뭐 누가 막 그 지하철 다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고치고 있어. 외국 사람 봐봐. 오 마이 갓! 영화 찍어요? 아니 지하철이 막 빵빵 다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목숨 걸고 고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도 대책이 없어. 그런 헬조선.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지옥을 지옥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지진 나면 그대로 계세요. 나가봐야 어차피 죽어. 지진 어디 가봐야. 지하철 가면 아무도 다 부실공사인데? 다 부실공사인데 어디 숨는다고 안 죽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전화라도 한 통 하든가 유서라도 쓰든가 녹취라도 남겨놓든가 움직여봐야 죽어요. 어차피 다 묻어지니까. 그 얘기가 있겠고 또 키워드가 뭔가 북한 얘기가 있죠. 나는 뭐 KBS 방송을 보다 보면 KBS 이제 뉴스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켜놓는데 나는 무슨 북한 중앙통신인 줄 알아. 북한 소식밖에 없어. TV조선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JTBC를 제외한 세계 종편하고 KBS가 특히 그렇죠. 북한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는지 예전에 알찼거든요. KBS, MBC 뉴스가. 근데 뭔 북한 뉴스? 난 이게 북한 홍보 방송인가? 뭐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막 그거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니까 뉴스가 없어. 요즘 얼마나 정치계 이슈나 이런 거 많습니까? 근데 싹 사라 그냥 쑥 끝났어 벌써? 아빠가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번 선거 때 그 공짜로 동영상 광고 받았다고 그거 수사하고 있고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저기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뭐 누구지? 저 군인 저 죽이네 그 뭐죠 그 하루 종일 떠서 윤일병 사건 그 나와요. 아주 40살 뭐 40년 먹었다고 그러던데 뭐 20년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웃긴 게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아니에요? 하기야 저기 누구야? 그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완전히 인생 망쳐놓고도 술 취했다고 그 감형해준 그 판사. 난 그 판사가 더 중요한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김길태 말고 나영희 사건이요. 내가 봤더니 나영희 사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방송에서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뭐 진짜 거의 죽었다 몇 번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술 먹고 했다고 감형을 했어요. 그 판사가. 난 그 판사를 잡아서 함께 듀엣으로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도 제대로 안 하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를 해야지. 그 내용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차마 내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뭐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야. 애한테.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그게 어른이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린애한테 차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고 아무리 술을 처먹었다고 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나는 살려둘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인간은.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항소하고 정말 세상이 말세입니다. 세상은 월세 아니면 말세입니다. 예전에 최일구 앵커가 그랬죠.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월세 아니면 말세예요. 인생이. 오늘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어떤 미친 인간이
흉기 들고 가가지고 식당에서 아주머니들 찔러가지고 2명을 죽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 아내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돌 매달라가지고 저수지다가 빠뜨렸어. 그 본인은 이제 나중에 들킬 것 같으니까 허리에다가 돌덩이 묶고 돌 가방 해가지고 호수에 빠져 죽고.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식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자기가 남편을 죽일 것 같고 남편이 아내를 죽일 것 같이 싫으면 헤어져야죠. 애들 때문에. 그 사건 6남매예요. 자식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야? 부자들은 자식을 안 낳고. 예? 아니 그 자식을 그렇게 낳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살다가 결국 살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권유하지 맙시다. 결혼하자고 해서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 없이 사랑했더라도 서로 아니라고 싶으면 헤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은. 서로 싫어하는데 붙어 있으면 살인 난다고요. 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하고 북한 요즘 저 하여튼 뭐 KBS든 종편에서 그냥 북한에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그냥 엄청나게 지금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란, 뭐 시리아, 저기 뭐 남미 이런 데 가요 또. 아빠가라 때문에 니들 잠수함 미사일 사고 싶다. 기범에다 달라요. 예. 우리가 북한 무기를 홍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와, 막 잠수함에서 막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반란 일어나 내려란 일어나 해서 딱 와가지고는 얼마면 돼 까봐라 얼마면 돼 하고 사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북한에 무기 거래 터주는 거예요 지금. 응?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북한 탓하고 북한 싫어하면서도 무기 뭐 나오면 천안함 때 그 잠수정 얼마나 뛰어나. 나는 그 잠수정이 무슨 슈퍼 정말 최고의 잠수정인 줄 알았어요. 예, 이 잠수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어뢰를 팍 발사했는데 아무도 몰라. 연평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평도 때도 티를 다 냈어요. 북쪽에서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김정은이가 가서 막 시찰하고 막 포대를 증설하고 막 보라고. 미국하고 한국에서 보라고. 여 앞에서 훈련하지 말라고. 다 대놓고 뭐 망원경만 보면 볼 수 있는 곳에서 팩스 전통문 보내가지고 우리 뭐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실제로 다 병력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국방부 대변인인가 국방장관인가? 예, 10배로 보복해 주겠습니다. 10배로. 그냥 10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귀싸대기를 10배로 때려버리니까 지랄하고 자빠네. 그럼 어때요 결과가? 한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쪽 개머리 그 기지에서 쏴가지고 연평도가 불바다되고 있는데 뭐 했어요? 해군하고 공군이 뭐 몇 분 만에 와가지고 대기만 하고 있었대. 불바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토가. 연평도에 있었던 K9 전차가 삐그덕 방향 바꿔가지고 쏘는데 한 대는 원래 고장, 한 대는 몇 발 쏘다 고장. 4대인가 있는데 이런 육지랄. 개머리 기지에서는 계속 방사파 쏘고 있는데 훈련 중에 하나는 고장, 하나는 쏘다 고장. 그리고 경납고는 더 히트예요. 히트. 왜? 경납고는 멀리에 포가 떨어졌는데 무너졌어. 부실공사해가지고. 히트야 진짜. 히트다 히트. 경납고의 근처에 떨어진 게 아니라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경납고가 무너져. 이거 지금 저 북한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멀리 딱 떨어졌는데 경납고가 무너져. 얼마나 이게 뭐요 이거 해리포터에 뭐요 마법이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불바다 돼가지고 연평도 주민들 대피하세요. 그래서 막 이제 그때서야 대피하고 있는데 방공호에 가니까 거미들이 헬로, 여긴 오랜만이지? 난 거미야. 난 바퀴야. 난 쥐야. 쥐똥 좀 먹어볼래? 식수나 뭔 그런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전투가 날 수 있는 그 NNL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방공호에 제대로 된 식수나 이런 것도 조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평도 주민들이 이제 다 저기 피난 가가지고 다 그냥 짐도 못 챙기고 대피를 했는데 인천은 더 가관이야. 송영길도 잘못한 게 없어요. 딱 왔더니 대책이 없어. 그냥 관광객이야. 자기 그 삶의 터전이 다 불바다 돼가지고 지금 피난 왔는데 그러면 뉴스 대서특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피난민들이 왔는데 아무도 정부에서 나서와가지고 지금 내 이쪽으로 좀 여기 우리가 대피처를 체육관이나 어디를 마련했습니다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인천시에서도 아무도 안 와. 그게 딱 하니까 그 근처에 대형 찜질방 사장이 나중에 뭐 보상해주겠지. 여기 들어오세요. 자기 장사 포기하고. 근데 뭐란 줄 알아요? 좋은 일 했네 끝. 이런 그 찜질방 지금 망했나 안 망했는데 엄청 재정으로 그냥 잘했네 좋은 일 했네 끝. 그 찜질방은 손님도 못 받고 적자 보면서 수건 주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명박 때. 박근혜 정부도 달라질 게 없죠. 세월호 300명이 1시간 동안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가라앉혔어요. 그 애들의 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300명을. 근데도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언제든지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만나러 가니까 안 만나주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곤봉 물대포 갖다 쏘고 이게 지금 그래서 헬조선인 거예요. 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박정희 시절에 그렇게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죽이고 때리고 그 짓거리를 했는데도 그 노인분들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는 노인분들은 그때가 좋았지 그랬잖아요. 참 이게 무섭다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판 의식이 없고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젊은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그분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길게 했는데 시사 쪽은 짧게 해야 이쁨 받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배틀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8월 27일 유신이 홍대에 뜹니다. 유신과 함께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홍대에 오시면 돼요. 미리 메일 한 통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처 남겨놓으시고요. 아니면 사무실 전화번호 연락을 주셔도 돼요. 연결이 되니까 저희 그 뉴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안 잡혔다도 나중에라도 오고 싶으시면 뉴스 커뮤니티 가시면 하단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연락하시면 연결이 되니까 장난 전화는 뒤진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이제 풀렸고 이번에 컨텐츠를 정했어요. 컨텐츠가 첫 번째는 뿅망치 대결, 연인들끼리나 이런 사람 뿅망치 대결을 좀 해볼까 하고 두 번째는 모태 솔로의 대표적인 명사인 MC 먹돌림의 헌팅.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촬영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라이브를 키든가 안 키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저 근혜 형님이 스튜디오 와가지고 짐 좀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시청자 배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50-2323-5549번으로 누구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욕설, 허위사실 유포, 패드립, 색드립 하시면은 부천 원미경찰서에 업무방해와 여러 가지 혐의로 잡혀오실 수 있으니까 원미업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1부 뉴스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